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최강욱 의원과 함께하는 생방송 고소의 전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가슴이 약간 벌렁벌렁하면서 뛰고 있는데요. 최강욱 전 의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옷차림이 약간 이제 그 블루 컬러로 이렇게 하신 게 혹시 이제 대선과 연관이 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예. 더 파란색을 많이 봐서 그 아니 자연색 저도 약간 파란색 비슷한 건데 원래 이 색을 좋아해서 입었는데 오늘 뭐 우연을 일치치고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 색깔로 배경화면도 약간 파란색 흰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뭐 3,000분 들어와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는 거 정말 좋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오늘도 제대로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속보 먼저 전해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김문수 국힘 후보가 윤석열 이슈를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출당 조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역시 김문수 후보답게 도리로서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출당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도 이 선거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본인이 소위 보수 세력의 대표라고 지금 자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보수의 재건이 필요하다는 생각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고, 제대로 된 보수가 되려면은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세력하고는 빨리 끊어내는 게 본인과 선거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도리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리가 결국 그 임금에 대한 도리, 부모님에 대한 도리, 스승에 대한 도리, 뭐 이럴 때 나하고 좀 레벨이 다른 높은 분에 대한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말로 쓰는데, 여전히 그 반공화주의적 왕당파식 사고에 머물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출당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네. 자, 이것하고 연결을 시키면 어떤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사과드리지만 출당은 안 된다. 예. 그러면 그 당의 소위 말하는 1호 당원으로 윤석열을 안고 가겠다는 건데, 아무래도 그 김문수 씨의 뿌리랄까 지지 기반이 아스팔트 극우잖아요. 예, 그 힘을, 그 조직력을 통해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지금 보이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보수 쪽에는 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나마 중도 보수 성향의 사람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발언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글쎄, 그런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선거 전략상 가장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양손에 떡을 쥐려고 하다가 둘 다 놓치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김문수가 본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로 가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29일, 30일 사전투표 어떻게 합니까? 목 금요일 날? 그러게 말해요. 저도 되게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번에 우리 기호 7번 황교안 후보가 등록을 하셨던데, 그 두 분은 과연 사전투표를 하실 것인가. 예. 윤석열만 하더라도 사전투표를 독려한 장면이나 저기가 남아있잖아요. 예. 이미지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무슨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황당한 짓을 했는데,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또 판단의 하나의 소재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허니문이어서 뭐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제 상승 기류가 있다라는 것을 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신뢰를 하는 문제를 일단 좀 제쳐놓더라도 지금부터는 질문의 시간인데, 그 질문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최강욱 의원과 함께 질문을 던지고 본인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9일, 30일 날 사전투표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국민 앞에 대답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 두 번째, 사전투표를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김문수는요? 설마 그거를 뭐 참여하지 말라고는 못하겠죠. 예. 그 지난번 대선 때나 총선 때 국힘이 자당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많이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투표를 하지 말라고까지는 못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마치 부정선거의 의혹이 사전투표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예방하는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얘기하는 믿을 수 없다. 그동안에 왜 이게 부정투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얘기한 거에 대한 대비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눈치고 넘어가는 일이 돼야 될 것이고 결국 또 그 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성조기 들고 나와서 외쳤던 그 중국 침투설, 중국인 침투설 뭐 이거에 대한 걱정이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뭐라도 응답을 하고 의견 표명을 하셔야 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네. 이제 그 지점을 민주당도 확실하게 짚어서 물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과연 제대로 승복할 것인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 제도를 내가 바꿀 수 없고 나는 공약으로 냈으니까 나는 이번에 사전투표 하지 않고 본투표 할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선거 그냥 보나마나 아닙니까? 그러게요. 아니, 사전투표를 통일을 해야 하는데. 예. 자, 거꾸로 이제 여쭤보면 이번에 저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전투표 하십니까? 본투표 지금 하실 거예요? 사전투표 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본투표 날 방송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새벽에 제일 먼저 가서 투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자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번에 사전투표 열기가 엄청 고조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투표하고 싶어서 손가락이 건질거린다는 분들이 외국에도 너무 많으시던데 예. 그동안에 마음 졸였던 거, 분노했던 거, 걱정했던 거 이런 것들이 투표를 해서 내가 지지할 사람을 빨리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연결돼 있으시기 때문에 예. 하루하루를 그냥 정말 꼽아가면서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으로 가장 높을 것이다 이런 것은 지금 예측할 수 있고 지금 분노의 열기 응징과 심판의 열기가 전혀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도 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뭐 식고 싶어도 예. 식을만 하면 윤석열이 나타나서 이상한 메시지 내고 예. 또 본인이 그 불쾌하고 오만한 얼굴로 또 등장하는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잡히고 이런 것들이 사전투표율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시민들의 분노가 잊혀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계속 이렇게 참전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6월 3일까지 이제 20일 정도 남았는데 네.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메시지를 낸다 안 낸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낼 것 같습니다. 낸다. 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 처지나 이런 상황에서 보자면 어떻게든 자기가 여기에다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고 그래야지만 자기한테 또 조금의 미래라도 있다고 생각할 것 같고 한덕수 후보를 데리고 그렇게 무리한 일을 벌인 것도 배후에 윤석열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잖아요. 예. 이건 이제 그거가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심으로 그 국힘이 잘 되고 김문수 후보가 꼭 당선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당선되면 물론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건 본인도 알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본인의 세력을 유지하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자신들의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나마 본인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윤석열은 지금 움직이면 예. 혹시라도 선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는 일단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민주당 선거에는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민주당에는 도움이 되고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본인은 지금이라도 났으면 국민들이 단결해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혹시 좀 착오하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이니까 예. 본인이 나서는 게 힘을 보태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예. 믿고 싶겠죠. 그리고 자기를 추종했거나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잊혀진다. 잊혀지면 나는 더 이상 재생의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기대를 할 텐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하는 거는 지난번에 페이스북 통해서 낸 메시지를 가지고 국힘 내부에서 보인 반응을 보더라도 좀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환영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하거나 쓸데없는 짓 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윤이 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괘씸하게 생각하고 더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응축된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좀 커진다는 느낌 확실히 오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국힘 쪽은 지금 뭔가 지금 원팀으로 가는 길목에 지금 김문수 이슈, 윤석열 이슈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게요. 이게 실제 선거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한길 리서치에서 자 김문수 지지율이 38%까지 뭐 치솟았다 이렇게 이제 나오던데 예. 이재명 후보가
30%가 채 안 되고 이제 38% 나오던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못 봐서 언제 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후보 단일화 이후에 이제 조사를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49% 그리고 38% 계획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제 5.7% 이 정도 이제 나왔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일종의 표의 결집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게 지금 추세로서 인정할 만한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바로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가 나오자마자 그런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좀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왜 저게 좀 저는 못 믿겠냐면 후보가 어떤 경쟁을 통해 당선이 되면 잘 기본적으로 보이는 게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하고 화합하고 그다음에 그 낙선한 후보들이 이 당선된 후보를 위해 돕겠다. 어떻게 내가 무슨 역할을 맡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컨벤션 효과가 극대화되잖아요. 근데 이분들 지금 끝나자마자 난리가 나고 당내 분열상만 보였는데 38%의 지지를 받는다. 다른 때하고 달리 28%라도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 좋다. 뭐 너희들이 여론과 관련된 걸 이렇게 밀고 가면 우리는 더 똘똘 뭉쳐서 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기류로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본질적 경쟁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좀 해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건강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조금 예의에 맞지 않습니까? 이게 도리에 좀 어긋납니까? 도리라는 단어를 본인이 썼던데. 아니면 후보의 건강 문제야 당연히 유권자가 알고 있어야 될 관심사 아닙니까? 그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인데. 근데 과거부터 이분이 국힘 후보 경선에 나서기 전부터 여러 가지 건강 이상설이 좀 돌았잖아요. 그리고 연령대가 아무래도 이제 고령에 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그런 분이 출마를 하시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가지고 얼마나 그 얘기 있었습니까? 그 뭔가 그거는 검증의 대상인 거는 맞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뭐 유권자들한테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주시면 될 일이죠. 근데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유권자가 직접 후보를 봤을 때 어저께 이제 현충원 같은 그 공간에서 최수건 상병 이야기를 하는데 최 상병이 누군지를 일단 모른다. 실제 모른다는 것이었거든요. 못 알아들었다기보다는 모르는데 서해교전 뭐 이렇게 이제 가버리니까 좀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그 약간의 착오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저야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 최 상병을 모르는 장면은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떠도는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이 맞아 김문수 씨 이상하다고 얘기 돌았었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던데 본인도 아마 그런 점들을 의식해서 앞으로 뭔가 그 해명하는 모습이거나 자연스럽게 그런 거 다 알고 있다 그 정신 건강이든 육체적 건강이든 문제가 없다 이런 어필을 좀 하려고 하실 것 같고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턱걸이하는 모습 보이고 한 것도 그런 걸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뭐 한 두세 번만 지켜보면 이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요? 자, 크게 두 축으로 이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인지 능력과 청력에 문제가 있냐? 뭐 청력 문제는 뭐 누군가 이제 가르쳐주면 알아듣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약간 안 들리신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인지 능력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뭔가 좀 심각할 텐데 이게 이제 TV 토론 과정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최강욱 의원과 함께 더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봐야 할 문제가 본질적으로 김문수의 정체성이 실제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인데 당장 이제 윤석열과 관련돼서 출당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라는 방식으로 나오는 이런 이제 생각. 두 번째는 여전히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구적 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것, 선거를 부정하는 듯한 이야기. 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서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기본적인 자격이자 이분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후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어떻게든 이 망가진 나라를 제자리에 돌리고 국난 극복에 한 마음으로 뭉치자 이런 점에 있다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향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라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럴싸한 어떤 그 형용사가 담긴 구호 말고 실제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 현실에 대해서 어디에 기반해 가지고 본인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좀 나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무엇을 지향하는 후보냐인 것이니까. 근데 그거의 일단을 보여준 거잖아요. 자기는 내란 세력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후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과 절연할 수 없고 그쪽의 도움이나 지지를 받아야지만 그나마의 지지라도 유지할 수 있는 후보다. 이거를 자백하신 꼴이 될 텐데 아무리 부랴부랴 뭐 놓칠 뻔한 후보를 어떻게 기사회생을 통해 가지고 공천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예. 너무 전략이 없는 것 같고 그 주변에서 돕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된 쓴소리를 하는 제대로 된 그 스텝 참모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이 뭘 내밀고 앞으로 대선에 임해서 완주하실 수 있을지. 외견상 보면 지금 뭐 원팀처럼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세부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깃장이지 않습니까? 예. 노골적으로 뭐 그냥 한 이제. X 이렇게 했는데 뭐 한 놈, 두 놈, 뭐 두 번이나 내다봐야 당했다 이제 이런 일본식 표현까지 썼는데 홍준표 도와줄 일 아예 없는 거. 홍준표는 그러면 자 최측근 또는 측근 그룹 팬들이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그렇다면서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예. 그 홍준표는 아예 김문수하고 딴 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김문수가 홍준표를 앉지 않아도 아무 관계 없습니까? 안고 싶겠지만 안아지지 않겠죠. 예.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나마라도 숙이고 들어가서 뭐라도 지분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저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견상 드러나는 모습만 봐도 홍준표 지지자가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 이전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또 이재명을 지지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어떤 지금 소위 그 보수 세력에 몸담았다고 하는 분들이 대거 또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를 하고 지지하는 모습도 많이 있었고. 그럼 대세는 기운 건데 정계를 은퇴하고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홍준표 씨가 왜 저러는 거냐 하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본인이 저기서 무대에서 뛰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분풀이가 우선이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분이 정치를 절대 은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어차피 여기는 이제 망할 거고 선거에 지고 나면 거기서 새로운 당권이 만들어지고 또 지방선거를 준비하게 될 텐데 다들 그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쌍권의 무리도 결국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윤석열이 오버하는 것도 그 지점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홍준표 씨가 저러는 것도 그 땅 위에 깃발을 꽂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이준석이 움직이는 것도 그 상황과 연계돼서 봐야 될 것 같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이 침묵하는 것. 자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는 했는데 오늘 이제 윤석열은 출당하는 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했으니 한동훈은 침묵 이후에 실제 이번 국힘 선거에 김문수를 도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절대 어떻습니까? 돕지 않겠죠. 안 돕습니까? 예, 그 성정으로 봐도 그렇고 김문수를 돕지 않아야지 선거 패배의 책임을 나눠지지 않고 나중에 비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서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돕지 않는다. 예, 절대 돕지 않고 빈정거리기나 할 것 같은데 계속 뒤에서. 빈정거리고. 예. 그럼 그것도 이제 홍준표보다 좀 덜하긴 하지만 예. 한동훈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렇죠. 돕지 않는다. 안철수도 열심히 안 뛸 것 같고. 안철수는 이제 나오기는 나오던데 뭐 글쎄요. 메시지 자체가 뭐 뭔지 잘 모르겠던데요. 예. 어쨌든 그런 상반되는 이미 메시지를 자꾸 내잖아요. 예, 예. 안철수는. 예. 그리고 한덕수는 불참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후보 단일하면서 한덕수 됐다가 김문수로 되찾아왔는데 예. 한덕수는 자 중앙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하니까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빠져버렸어요. 예, 예. 또 이건 지금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한덕수 씨가 애초에 출마를 권유받고 결심할 때까지 뭘 약속받았을까 또 무슨 조건으로 서로 딜을 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밀어드릴 테니 당신은 80 될 때까지 대통령 하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우리한테 넘겨라. 뭐 그런 나름대로의 미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면 한덕수 씨가 그 피 같은 돈 10,000원이나 내면서 입당하고 그 새벽에 이렇게 무리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피 같은 돈 10,000원. 예, 그 평생 그 자기 돈 안 쓰고 사신 분인데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예. 그 시간에. 그리고 그게 또 결국은 10,000원을 마중물로 해가지고 600억 정도의 선거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마저 안 되고 지금 10,000원이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
저는 정말 그거 아까울 거라고 생각해요. 예. 소매치기가 원래 제일 짜증나고 화나는 게 소매치기 당할 때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 그분도 결국은 이 판에서 본인이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이 판이 끝나고 나서도 자기가 무슨 정치력을 갖고 있거나 조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나눠 먹을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괜히 여기 끼어 있으면서 욕만 더 먹고 피곤하게 살지 말고 이제 달리 또 어디 가서 또 차 나오고 법인카드 주는 자리 없나 그건 알아보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 일단은 부인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 점괘가 왜 안 맞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움직였을 텐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한덕수도 나가고 한동훈은 침묵하고 홍준표는 어깃장 놔버리고 안철수 딴소리하고. 안철수는 딴소리하고 네. 그러면 말 그대로 김문수 혼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말씀 무슨 아닙니까? 원팀이 되어서 네. 서문시장 가서 대구에서 의사 한다 우리 한번 해보자 이재명을 심판하겠다 이재명 독재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보면 매우 공허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선거 캠프가 구성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그렇죠. 예.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파토 났다. 분열되었다. 예. 봉합 안 된다라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만 보시더라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사실상 포기했잖아요 지금. 예. 거기다 뭐 사설이나 무슨 저기 기사 내는 거 보면은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환심을 사기 위한 물타기식 그냥 기사를 내보내는 걸로 방향을 정한 것 같던데 이게 그런 최소한의 단결이나 화합도 없이 그 움직이고 있고 결국은 찾아가서 박수 받을 수 있는 데가 서문시장일 정도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어제 서문시장 상인분들이 권성동 씨한테 그 화내는 걸 보니까 네. 이 당은 진짜 본거지에서부터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이 후보는 정말 막막하겠구나 싶은데 김문수 씨 본인은 정작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어떤 흥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측근에 특히 차명진 씨 같은 분들은 딱 이거 후보 되고 정리되자마자 일종의 딱 찍어내야 될 대상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글을 올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뻔히 다 그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당사자 주변 사람들이 알 텐데 이분들이 이 선거 끝난 후에 서로 또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면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더 개싸움을 할까. 예. 저는 뭐 대선보다도 그 이후에 국민들의 눈을 어지럽힐 게 더 좀 참혹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불길한 예감이 많이 듭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호재가 되겠지만 지금 가시밭길이 아니고요. 거의 돌파하기 어려운 정말로 태풍의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다. 국힘 내부도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그렇죠. 제가 좀 드리고요. 자, 지금 한 5천 분 이상이 벌써 들어와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최강호 의원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 좋아하신다는 분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 자 좋아요 누르고 지금 방송 봐주시면 좋겠고요. 구독 거의 다 하셨겠지만 구독 안 하신 분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최강욱 TV도 꼭 구독 이렇게 제가 외치니까 그래도 몇백 명씩 늘어나는 것 고맙습니다. 같은데 예. 구독 최강욱 TV도 꼭 좀 해주십시오. 자,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전문가의 위치에서 한덕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덕수가 자 지난주에 예. 3억 원의 기탁금을 내고 예. 만약에 일주일을 기다려서 예. 김문수 후보 알겠습니다. 예. 제가 무소속 일당 등록해 놓을 테니까 충분히 일주일만 우리 경쟁합시다. 그러고 나서 어느 한 사람이 결정되더라도 예.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예. 한덕수가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저는 일단 한덕수 씨가 3억을 내고 절대 등록하지 않는다. 만 원도 아까운데 3억이라뇨.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걸 전제하고 예, 총리가 사퇴를 하고 예. 국힘의 후보가 되겠다고 하면 예. 상대가 어떤 경우의 사전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김문수가 좀 뜬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 그러면 이 사람이 떴지만 내가 한 수 더 고단수가 되어서 하면은 등록을 하고 예. 3억을 내고 예. 일주일간 기다리면 예. 역시 대인의 풍모 대통령감이네라고 가는 것이 저는 매우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자기가 정치력을 발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걸 걸었어야죠. 예.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차려놓은 밥상만 먹겠다고 하는 게 이제 평생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따뜻한 밥 먹은 사람의 특징인데 그게 본인이 또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기
저 10일까지 단일 안 되면 등록 안 하겠다. 그 전까지 예, 단일 예. 안 되면 배소이진을 쳤죠. 네. 예. 그 반기문 씨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돈 아까워서 못한 거고. 예. 그리고 윤석열 씨가 그 대통령 된 후에도 처가에 꼼짝 못한 게 그간에 돈 대준 게 그쪽이라서 그런 거일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만약에 한덕수 씨가 어쨌거나 그래도 3억을 어디서 대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등록을 했다 치면 네. 그 다음 상황에서 경선을 했을 때 김문수 씨는 국민의힘의 후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예. 한덕수 씨는 무소속 후보로서 어차피 국민의힘 후보라는 타이틀을 못 가져오면서 소위 범보수 단일 후보라는 위치를 갖겠다라고 경선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직과 당이 있는 또 자금이 있는 국힘 후보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이겼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야. 그리고 11일까지 이제 후보 안 되면 11일까지 단일 안 되면 본인은 후보 등록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처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네. 그건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정보 라인으로부터 들었는데 모처에서 전화가 와서 노발대발했대요. 왜 등록 안 하냐고? 왜 등록 안 하느냐? 아니 나는 원래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라고 막 이렇게 좀 다퉜다는 거예요. 그 실명은 제가 거론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직접 전화해서 이 큰일 난다. 한덕수가 지금 후보 등록 안 하면 난리 나는데 라는 것까지 있었고요. 이것은 유력한 정보 라인에서 제가 들었는데 실명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대표님의 정보력이 또 아니 이제 그 말은 뭐냐면 한덕수가 마지막까지 카드를 들고 칼을 들고 본인 뜻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당에서는 김문수 쪽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좀 지지체가 쏠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수록. 그러면서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그때 배팅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좋다 3억 기타금 내고 네. 갔으면 이겼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럼요. 처음부터도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럴 용기는 더더욱 없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테니 당신이 먹어라. 근데 이만큼 주는 것만 먹고 나머지는 다 우리 거다. 그런 데서 나타난 사람이지 한덕수 씨가 언제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뭔가를 결정해 가지고 끌고 나간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봐 가지고 이 상황에서 내가 먹기에 가장 양도 많고 질이 좋은 게 뭔가 그것만 찾아다니던 사람인데. 최강욱 의원님의 또 논평이 꼭 하나 필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밤에 갑자기 새벽 3시에 후보 등록시켜가지고 한덕수로 확정을 했는데 김문수 완전히 이제 아웃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당원 투표를 통해서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국힘은 모든 사람이 왜 김문수 쪽으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방식으로 다 가서 추대를 하느냐. 권성동은 얼굴빛 하나 안 변하고요. 그러게요. 바로 줄서기를 하던데 그런 장면에 대해서는 최강욱 의원 씨가 논평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들을 나중에 제가 순대들의 합창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순대들의 합창. 예.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한덕순대와 김문순대가 경쟁을 하는데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화음과 상관없이 그냥 막 소리를 질러대는 게 결국 합창이라고 우기는 거다. 지금 그 권성동 씨가 단식까지 했잖아요. 김미애 의원이라는 분도 있잖아요. 그 단식을 한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후보 교체해야 되고 단일화해야 되는데 왜 응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야 그래놓고 납비도 하나 안 바꾸고 싹 가서 붙는데 저 생존 능력은 저거 인정해줘야 된다.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만은 저 당에서 정치하는 분들도 참 어렵겠다. 오죽하면은 배현진 씨가 저기다가 대고 개탄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나경원 씨가 한숨을 쉬고 그분들도 그 생존성에서 만만치 않은 분들인데 그분들조차 어찌할 수 없는 존재들이 지금 이렇게 전면에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저기 누구 성일종, 박수영 이런 분들의 이름이 좀 쌍권과 함께 동급으로 지금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서 이권이 사라지면 저 당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유지가 될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결국 이 국면을 넘어가게 되면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고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그때 출범할 새 정부를 최대한 물어뜯고 흔들어대면 그때 가서 또 영남과 강남은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그럼 나는 거기만 장악하고 거기에 영향력과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내 정치적 생명은 계속 보장된다. 이런 생각으로 뛰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앞으로 대선 결과로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 나오고
영남 지역에서의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생각보다 훨씬 높아지고 그러면 장래성에 대한 어떤 희망이 점점 옅어질 때 저분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게 저는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철면피라도요. 예. 저 정도 수준까지는 예.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예, 뭐 전혀 이수정 씨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 거론할 예, 필요도 예. 없고요. 뭐 예. 수정을 자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야 우리가 한 팀으로 이렇게 싸우니까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선 결과로 이어지겠느냐. 조금 전에 그 댓글로 한 분이 의견 주셨던데 그 김문수는 원팀 맞다. 예. 자기 혼자 팀이니까 원팀이다. 자기 혼자 팀이니까 원팀이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던데 이게 원팀으로 선거를 할 수 있느냐. 너무나도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괴리가 많이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역대 선거에서 보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 예. 또는 회복 불능 상태의 결과가 이번 대선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직감적으로 좀 들거든요. 예, 캠페인을 뭐 양쪽이 잘하고 못하고 이걸 둘째치고 예. 구도나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는 저리 가라다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강서구청장 선거 때는 저 사람들이 총력전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랬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김문수 캠프는 그럼 승리를 확신하고 뛸까요? 소위 말하는 김문수, 류 일변도의 원팀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분들은 승리를 확신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굶주렸던 소외되어 있던 하이에나들의 집합체 예. 송영선 씨가 갑자기 등장했고 예. 김행 씨가 나타났고 예. 행방불명됐다가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던 장영하 변호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네. 옆에서 사진을 찍히고 그 다음에 저는 선거 과정에서 가장 놀랐던 사람이 박종훈 씨였습니다. 예. 후보 수행실장이라고 예. 경선 과정에서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 방송을 하면서 좀 젊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박종훈 씨를 아무도 몰라요 이제. 예. 대표님 기억하시죠? 박종훈. 예. 예. 박종철 열사가 예. 고문 당할 때 선배 행방을 대라라는 예. 것 때문에 그 말하지 않는다고 고문을 당한 거잖아요. 예. 그때 그 숨져가면서까지 줬던 선배가 박종훈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이 나중에 한나라당 입당하고 부천에서 여러 번 출마했다가 계속 안 됐는데 그러고서 패가망신해서 어디로 사라진 줄 알았더니 또 지금 나타나서 네. 다니고 그 세월호 막말로 그 무리를 일으키고 그 국힘 총선 패배에 공헌했던 차명진 씨가 네. 또 실세로서 또 등장해서 네. 앉아 있고 그 보면은 그간의 시쳇말로 많이 굶고 있었는데 네. 이번 기회에 저희 가서 잔치판이 벌어졌으니 빨리빨리 떡을 싸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가서 애들 먹이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모여 계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분들하고 용광로처럼 융합되어 있는 원팀이 더 불편할 수 있죠. 네. 자기들이 다 챙겨서 해야 되는데 걸치적거릴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선 운동이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이런 분석은 정강호 의원하고 제가 이제 최초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좀 속된 표현을 하면 개판 5분 전인데 캠퍼가 그런 거죠. 갈 길도 모르고 또 상황 인식도 못 하는데 모인 인물들만 보면 야 이거 대선 절대로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한다. 그래서 아마 TV 토론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상상 못하는 발언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네. 완전히 사람들이 이제 기함을 할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는 무너질 것만 남아 있다. 네. 혹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민주당이 너무 유리하게 가는데라고 안이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아니요. 객관적인 상황은 충분히 예. 그런 건데 그래도 선거를 준비하고 또 뛰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예. 맞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해야지 좀 저기를 평가를 해주고 야 저렇게 저런 슬로건을 걸고 저렇게 모이면은 위협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는데 하는 긴장감이라도 좀 줘야 되는데 예. 너무나 긴장감을 주는 소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긴장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서 예. 좀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저 당도 나름 수십 년의 그 선거 경험이 있는 정당인데. 예. 자, 김병철님께서는 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글 주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최강호 의원님 화이팅 부드럽게 또는 날카롭게 비평 너무 속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자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이 이렇게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제까지는 자
그러면은 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 네. 그건 오케이. 오늘 근데 이재명 출당 누굽니까? 윤석열 출당 문제 딱 이야기하니까 여기에서 그냥 도리상 아니다라고 하면서 김용태도 사실 내세웠지만 아무런 효과나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되겠죠. 일단 사람들이 김용태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예.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당의 최연소 의원인데 유일하게 저 후보 교체를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라더라. 뭐 이 정도가 지금 알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용태라는 젊은 정치인이 어찌 보면 지금 당 대표의 위치에서 후보랑 같이 다니는 건데, 예. 그러면 이 사람이 후보한테 플러스가 될 만한 존재감을 발휘를 해야 되겠죠. 예. 김문수 후보가 기대한 건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첫째는 자신을 불편하지 않게 말 잘 듣는 비대위원장이 필요했을 거고, 이제 권영세한테 뒤였으니까. 예,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준석을 의식하면서 또 본인의 나이를 의식하면서 젊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같이 하는 모습, 이런 어떤 그 장면을 원했을 텐데, 그 외에 그 김용태라는 사람이 일종의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실질적인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뛴다거나, 네. 당내 각종 잡음들을 리더십을 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서 뭘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캠프 안에 김문수 씨를 옹유하고 있는 일종의 사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거나, 그런 역량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후보가 가자니까 따라다니고, 후보가 시키는 일, 후보가 못 가는 데 가가지고 땜빵하고, 그리고 그 캠프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캠프에 얹혀 다니는 모습일 것 같은데, 예. 뭘로 보나 뭐 패착.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초이 애니님께서 이제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글 아이고, 주셨는데요. 뭐 이제 표현을 제가 그대로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함량 미달만 모아놨다라는 이야기고, 우린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고 단결해서 투표해야 한다. 그럼요. 제가 예. 이제 이 질문을 좀 선행적으로 시청 여러분과 함께 최 의원과 나누는 이유는 의외로 선거운동을 너무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언을 하면 설화가 엄청 나올 것이다. 김문수 쪽에서.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상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또는 논쟁하기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기 굉장히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TV 토론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수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지금 이제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되느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닌데 상대하고 경합을 해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준 이하의 상태로 돼버렸다고 했을 때 압도적 표차를 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좀 오늘 꼭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첫째는 오만하지 않아야 되는 예. 거죠. 이제 아무리 대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느끼고 또 많은 분들이 호응과 지지를 보내주신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 그 안에서 대세라는 흐름에 그냥 편승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불나방들이 또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첫 번째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국민들도 국민들이지만 언론도 이미 이재명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전제하고 어떤 질문이나 기사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지를 결정할 거다라는 식의 생각이 전제가 된 질문들이 이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거 승리 이후에 그 지지한 국민들이 실망하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모아서 나가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정책을 또 홍보할 때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그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이 이제 토론 과정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준비된 모습, 그러니까 국난 극복을 위한 지도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좀 확고하게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정규재 선생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지적 훈련이나 지적 성숙이 필요했던 기간이 있는데 최근 한 10년을 그냥 아스팔트에서 있으면서 공백이 생기고 그간에 무슨 이상한 전과만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려면 정말 치열하게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그분이 과연 토론 현장에서의 그 수준 있는 공방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거기서 이준석의 어떤 말장난이나 이재명의 묵직한 한 방에 무너지기 십상일 텐데, 그럼 김문수 무너지면 이게 끝나는 문제냐? 그게 아니고 그냥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쓰면서 자꾸 발목 잡기를 할 때 그것이 나중에 이 나라의 어떤 상처나 후유증으로 남지 않게 하는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민주당 캠프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2주 정도 지금 이제 투표일까지 21일이 남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 너무 실력이 떨어진다는 게 드러나면 네. 자당에서 경쟁했던 후보나 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 이거 정말 아니다 이제 이러면서 혹시라도 예. 그런 일은 안 생기겠죠. 혹시라도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대선 포기야라고 하는 선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어떤 가기는 분들인데 가겠죠. 끝까지 가겠죠. 가는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 워낙에 너무 심해서요. 이거 지금 보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좀 즐거움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대한민국 국힘 또는 국힘 후보의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 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은 좀 저 당의 진짜 보수 지향적인 정말 진정한 보수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있다면 예. 지금 선거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은 윤석열과의 손절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죠. 네. 그래서 후보가 싫더라도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예. 그래야지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미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누가 봐도 국민들이 저 내란을 저지른 파시스트 정당을 따라가고 그쪽으로 다 모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질러 놓고 망가뜨린 그 땅 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건강한 보수가 좀 잘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결국 이 사람들은 그런 싹도 튀어내지 못할 만큼의 불임 정당이고 저렇게 함께 그냥 다 벼랑 낭떠러지로 지금 함께 몰려가서 결국 몰락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명태균과 윤상현은 만나서 폭탄주를 하고 귀찮은데 그 사람들은 뭐 윤상현이 누굽니까? 자 윤석열과 가장 가깝게 지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뜻을 받들어서 한덕수를 내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결국 실패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는 명태균을 만나서 폭탄주를 먹고 명태균은 완전히 실성을 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창원으로 승용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야. 또 남 변호사한테 누가 전화를 뭐 해서 호영오자 하자 자 오늘부터 형님 동생이다 이러면서 정말로 볼성사 나온 걸 버렸다라고 제가 유력한 인물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았는데요. 그런 수준으로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동조를 해주고 동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명태균 씨마저도 술 먹고 전략을 짜줄 시간이 없군요. 지금 이상한 짓 하느라고. 둘이는 친한 거예요. 근데 윤상현 명태균은 씨와. 기억도 못 할 거예요. 지금 뭐 술이 하도 많이 취해서 근데 그 술자리에 있었던 분이 뭐 직접 저한테 이제 전언을 해준 것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와중에 국힘은 그래도 이준석과 단일화하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준석의 위치에서는 그런 제안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준석 입장에서 만약에 단일화를 하자고 국힘에서 제안하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단일화할 생각이 있으면 최대한 얻어내려고 하겠죠. 네. 최대한 얻어내. 그거는 이제 금전적인 그 어떤 그간의 선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채나 정치적 부담에 대한 해결을 일차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2차적으로는 다음 지방선거를 앞둔 당권 경쟁에서 본인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당권을 차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거를 최대한 제시하면서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권을 잡은 다음에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나 이런 데에 있어서 자기가 독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이준석이 거기에 단일화에 응할 필요나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게 단일화 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길 것 같지도 않고 단일화 과정에서 최대한 얻어내서 뭔가 저쪽을 무너뜨리면서 본인이 입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쪽에서 그렇게 그 소위 친윤 당권파가 그런 거를 쉽게 내주면서까지 이준석을 또 끌어들여서 네. 선거를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것도 응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결국 안 맞을 것 같고요. 결국 이준석은 이 판에서 김문수 씨의 어떤 약점이나 모자람을 최대한 드러내고 그 TV 토론 아마 굉장히 기대할 것 같아요. 예. 그 특유의 그 말장난으로 그걸 이끌 수만 있으면 10% 이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표는 10% 아니겠습니까? 10%는 얻을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김문수 씨가 이런 수준으로 그냥 머물러 버리면 예.
10%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이 지금 어제부터 그 얘기 하더만요. 진정한 보수의 대표는 나다. 예. 뭐 그런 건 이제 캠페인으로서는 저는 뭐 효과가 일정하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관점을 말씀드리면 홍준표를 지지했던 상당수가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이재명 쪽으로 넘어올 것이다. 네네.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김문수를 지지하기보다는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그렇죠. 에라 모르겠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네.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TK 민심도 심상치 않다. PK 부산 경남 울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등을 할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가 그런 나오는 얘기까지 것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국힘 내부가 사실상 분열된 상태이고 네. 경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웨이로 이재명 후보가 달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페이스메이커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전략 전술을 고도화시켜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요. 그만큼 이쪽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대표님은 지금도 대구를 오가시니까 TK의 어떤 변화나 그쪽의 얘기나를 좀 더 들으실 수 있잖아요. 좀 다른가요? 지난번 선거 때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모습과 이번 선거 때 두 번째잖아요. 일단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 그것만도 엄청난 변화인데. 엄청난 변화죠. 예.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말을 드러내놓고 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진짜 좋아지겠구나. 대구 경북 우리가 30몇 년째 1인당 GRDP 꼴등인데 어쨌든 대구 경북이 확실히 바뀔 수 있겠다. 야, 이 사람은 정책적인 면에서 충분히 대구 경북을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는 정말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홍준표가 사실은 먹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막 거의 절망적인 수준인데 그 실제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국 1등이 대구입니다. 와. 자영업자가 다 어렵지만 그렇구나. 예. 폐업률 1등이 대구인데 대구가 더 심각하고. 그 소위 말하는 그 뭡니까 이제 그 우리 지역 화폐 같은 거 한 10만 원씩 갈라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단 10원도 안 줍니다. 오히려 지자체마다 그걸 살려보려고 지역에 일단 좀 자영업이나 좀 밑바닥에 좀 군부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일체 없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절대로 국힘이나 이 사람들 믿어서 우리가 입었던 이거 좀 피해를 이번에 이재명이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니 게 이번에는 많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질문 중에는 이번에는 좀 이재명이 그래도 우리 고향 사람이다. 네. 이런 정서가 지난번에 비해서 좀 더 있나? 훨씬 더 있고요. 지난번에 대구 경북에서 22% 득표를 했거든요. 30%는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혹시라도 이제 김부겸 의원 같은 분이 대구시장 나왔을 때 40% 전후를 얻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30대 중반, 30% 중반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독한 마음 먹고 지금 이재명 지지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직접 선거운동을 한다. 이 정도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진짜 보면 달랐네요. 30% 넘겠네. 30% 넘으면 뭐 전북 선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을 정도가 TK 30% 넘으면 대박이죠. 대박이죠. 뭐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뭐 지금은 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구 경북 민심도 많이 바뀌고 있다. 이것은 국힘이 잘 못한다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18,000분이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는 5,700분밖에 되지 않는 것은 저에 대한 애정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좋아요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최강욱 TV 구독도 꼭 좀 눌러주시고 저희들 스피커도 열심히 대선 날까지 방송을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노키오님, 꾸먼니님, 올웨이님, 그리고 양IS님, 그리고 김미님, 동주님, 검은베레뉴님, 꾸먼니님, 봉레드님, 어화홍님, 샷템프로님, 야 최대빌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주셔서 좋은 의견, 응원의 글, 대구 경북 이재명 34%만 받아도 승리한다. 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승리를 뛰어넘는 이제 압도적 표 차이가 더 필요하다. 최강욱의 9월, 예, 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정부에 참여하라는 이런 의견으로 알겠고요. 그리고 뷰티풀 라이프님,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광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최강욱 의원과 제가 나눴던 얘기가 재밌었다면
떠나지 마시고 이 광고 좀 들어주시고 필요하신 분들 꼭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삼순백입니다. 자, 올해 가정의 달입니다. 산삼순백 1+1과 사은품 산삼시대 30보 한상제를 선물로 준비했는데요. 자, 가정의 달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이 필요하시다면 산삼순백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농도를 자랑하는 산삼순백 한 박스에는 7년간 사냥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가요 16,000건에 이르고요.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을 검색하시거나 전화로 1666-1080 비바람 이슬 맞으며 7년을 기다린 시종 사냥산삼을 사용한 산삼순백입니다. 선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문의 1666-1080으로 꼭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최대 128만 원까지 현금으로 여러분들께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드리고요. 그리고 인터넷 성능은 아시다시피 거기입니다.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가 있고요. 지금까지 983억 원의 현금 사은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하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가 없었다는 점도 자랑입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이나 휴대폰, 정수기 비교할 때는 꼭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입니다. 1670-2571을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직접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2시즌에 맞춰드려야 매불쇼를 보실 분들이 또 재밌게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청하고 의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또 예. 자주 뵙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스픽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